이번 영상에서는 내 돈 3억과 대출 3억 플러스 알파를 합쳐서 6억대로 매수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지금의 차가운 하락장이 지나서 다시 상승장을 만나면 이 아파트들의 가치가 왜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지입니다. 최근에 한 구독자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광화문 직장 근처에서 1.5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고려했을 때는 경기도권의 집을 알아보는 게 맞지만 도저히 출퇴근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쓸 자신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서울 내에서도 잘 찾아보면 경기도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처럼 신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파트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영상의 취지는 지금 당장 집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구독자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은 거주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알아볼 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도 거주의 가치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더불어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의 2룸 또는 3룸의 20평대 아파트, 대출 포함 7억 원 이하의 가격, 향후 리모델링이 가능해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 수요가 많아서 전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역세권, 집값을 높여줄 아파트 주변의 호재 여부, 이렇게 5가지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소규모인 나홀로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했습니다. 지금부터 1인에서 3인 가구가 거주하기도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 5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단순하게 아파트 단지 이름만 알고 가시지 말고 해당 지역의 가치와 호재까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기름뉴타운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기름뉴타운 대시양 아파트는 성북구 기름뉴타운 내에 위치합니다. 세대수는 514세대로 나쁘지 않고 용적률은 273%로 재건축보다는 향후 리모델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9제곱미터, 방 3개짜리 매물이 가장 낮은 호가는 5억 7천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6억 2,3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보면 뉴타운답게 학군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까운 학교로는 300m 거리에 숭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정릉역은 도보 10분, 기름역은 버스로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가 생각보다 넉넉하고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편하다, 단지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하다, 학군이 좋고 실거주하기 좋다, 거주 환경이 조용하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변 호재를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바로 밑에 기름 5구역 재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겁니다. 그리고 정릉역의 향후 강북 횡단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통한 교통 여건도 지금보다 더 좋아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름뉴타운 대시양 아파트는 종로나 중구와 같은 서울 도심 지역에 직장이 있고 학생을 키우는 부부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지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신트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신트리 1단지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99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1999년에 지어졌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2룸 아파트의 호가가 7억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7억 9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거주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책하기가 좋고 숲이 많고 평지라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 대수가 넉넉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라는 점과 비행기 소음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2호선 신정내거리역과 양천구청역이 있는데요. 신정내거리역은 네이버 지도상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양천구청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해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접근성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동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바로 앞에 목동선의 지하철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목동의 인프라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호재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이슈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름 뉴타운 대시양 아파트보다는 비싸지만 거주지를 정할 때 저처럼 자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만약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옆에 신트리 4단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지는 급매를 노린다면 6억 원 이하에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동양 1차 아파트입니다. 2000년도에 지어진 휘경동양 1차 아파트는 28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도 세대당 1.1대로 좋으며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신트리 1단지와 달리 계단식 아파트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용적률은 349%로 높은 편이라서 재건축은 힘들지라도 추후 동양 1차, 2차 아파트의 통합 리모델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2018년 3억 7,800만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무려 4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큽니다. 이유는 이 평수의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가 뜸하기 때문입니다. 49제곱미터의 세대수는 단 16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거 만족도가 높아서 매물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49타입뿐만 아니라 59타입의 급매가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기름 대시양 아파트와 같이 주변이 뉴타운 환경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대형 병원인 36서울병원이 있습니다. 병세권이죠. 거주자분들은 동부간선도로가 코앞이라 교통이 편리하다. 배봉산 중랑천이 근처라서 산책과 운동하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하지만 휘경 3구역 재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초등학교가 생긴다면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개발이 완료되면 이 아파트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고요. 휘경동양 1차 아파트의 전체적인 평을 종합해보면 교통 여건이 정말 좋고 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1인 가구, 노인 가구에게 모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구로두산 아파트입니다. 구로두산 아파트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합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12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대라 주차에 약간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용적률 또한 354%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아파트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구로두산 아파트는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아파트입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데요. 44제곱미터의 호가가 현재 4억 8,500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4억 9,450만 원에 찍혀 있습니다. 21년도에 최고가 6억 1천만 원을 찍고 내려온 가격인데요. 이 아파트는 급매를 찾으면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2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7호선 남구로역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고 2호선 대림역까지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도보 12분이 소요됩니다. 명확한 장점에 비해 치명적인 단점 또한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동쪽을 제외하면 치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인데요. 아마 이쪽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림 구로 지역에는 중국인, 조선족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관련 내용은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반면 교통이 정말 좋고 구디, 가디로 출근하기 너무 좋다.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서 장보기가 좋고 물가가 저렴하다 등의 내용도 있네요. 이어서 구로두산 아파트의 호재는 바로 주변 환경이 재정비되고 있다는 건데요. 대림역 좌측의 공공주도 재개발, 모아타운 2차 지역, 남구로역 하단의 신통기획 가리봉 2구역, 공공재개발 2차 등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들로 인해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로동입니다. 이렇게 주변 빌라촌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바뀌면 주변 환경이 더욱 좋아져 가치가 오를 아파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장단점이 명확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보다는 구디나 가디에서 일하는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2호선, 7호선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적합한 아파트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홍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3호선 무학지역 도보 8분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01년도에 지어진 계단식 아파트이며 용적률은 265%입니다. 세대수는 총 474세대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09대로 양호합니다. 현재 60제곱미터 매물의 호가가 6억 9천만 원입니다. 해당 매물은 1층이고요. 1층 또한 장단점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애매한 저층보다 1층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60제곱미터 타입은 21년도에 8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층을 제외한 다른 매물들은 현재 8억 원 이상의 호가를 부르고 있죠. 비록 1층이기는 하지만 다른 매물들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큼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홍제 삼성 레미안은 장점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주변을 보면 바로 앞에 안산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이며 안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책하고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신축 아파트인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 곧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라 조만간 이곳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변합니다. 실거주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 바로 옆이라 여름에도 시원하다. 조용한 거주 환경이다. 여기 가깝고 서울 도심과 가깝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언덕이라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다. 아파트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해보면 광화문, 종로, 을지로 등의 서울 도심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좁을지라도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부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20평대 7억 원 이하의 금액에 만족하면서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파트 5개를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남, 여의도, 용산과 같은 최상급지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최상급지로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아파트들이 위치한 자치구를 보면은 서대문구, 구로구, 동대문구, 양천구, 성북구입니다. 20평대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위치죠. 만약 저렴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 너무 서울 외곽으로 빠지거나 경기도 쪽으로 빠진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아파트의 가격 방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누구도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집값이 가장 저점일 때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기만 한 아파트를 찾는 것이 아닌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하락장에서는 보다 적게 떨어지고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저희 채널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